좀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국민하고 뭐냐면 우리 군사를 갖다 바치겠다 이런 식의 하니까 장수왕이 좋다 하면서 그들 이제 맞이하려고 저쪽 그 용성을 가죠. 근데 이미 부기가 그 소식을 듣고 용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어. 그래서 장수왕한테 너희들은 좀 물러나라. 너희들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장수왕이 우리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왕과 그다음 부경의 백성들을 끌고 갈 테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니까 그때 부기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예, 가는 거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걸 이제 풍영사건이라고 하는데 풍홍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풍홍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뭐야 고구려와 부기가 관계가 끊어졌죠. 근데 물론 이제 풍홍은 나중에 살해당해요. 고구려 장수왕한테. 하여튼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풍홍의 일파들, 그러니까 부견의 일파들 있었겠죠. 거기다가 밑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 그 한사군 같은 사람도 있죠. 한사군. 그래서 한사군은 한인들이죠. 풍홍의 부견의 한인들과 한사군의 한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부기가 여기 공격을 하면 뭐냐면 이들이 안에서 수고지심 원래 민족들 조선들 그러니까 같은 중국인이 들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호응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공군을 쳐달라. 그 밑에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용을 보면 마땅히 저희 딸을 호궁에 모시게 하고 아울러 제자 그러니까 그 귀족의 자식들이죠. 보내 바깥 외양간의 말을 기르게 하면서 한자의 땅도 한매의 백성도 감히 가지 않겠습니다. 완전 철저히 아분적인 말투죠. 네, 그만큼 당신한테 충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이제 평양성 천도 과정에서 장수왕의 그 포악상을 쭉 열거해놓고 쭉 넘어가서 그 뒤에는 풍실 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그 밑에 이제 그 중간 문답에 보면 남쪽은 유씨와 내통하고 혹은 북쪽으로 연연이라는 것은 유유를 말한 거예요. 유연을 말한 거예요. 예, 연연과 매각하고 서로 입술과 이처럼 의자 왕법을 능력하고 깨하고자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고구려 부기하고 친교를 맺고 있지만 고구려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구와 또 맺고 있다는 거예요. 유연하고 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남과 북을 지금 뭐냐면 협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믿지 마라. 그러니까 고구려를 뭐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죠. 부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쭉 밑에 보면 지난 경진년 후에 우리나라 서쪽 경계의 소속상 북극의 바다 가운데 시체 10개를 발견했는데 의곡과 기문의 안장에 굴려 습도가 있다.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당신이 보낸 사신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일 사신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국서를 보낼 때 그 북위에 그때 이제 내려온 마라 안장을 같이 보냈어요. 사신과 함께. 그러니까 그 북위 황제도 예전에 한번 사신이 갔다가 사신 실종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실종 사건에 관련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안장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서에서. 너 거짓말 쳤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과연 사신들을 죽였는가. 그 다음에 국내성의 개도학 국서에서 막 고구려 국내 사전도 쭉 얘기하잖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위 사신하고 그 다음에 왔던 백제 사신하고 같이 어디를 보내냐면 고구려를 가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확인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이 국서 내용을 보고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고구려가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백제 사신이 우리 국내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국서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죠? 장수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 국서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거기 밑에 이제 어찌 더벅머리 아이. 더벅머리는 아니 누구예요? 고구려 왕이었던 장수왕이죠. 근데 장수왕이 입장 올 때는 기가 찬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개도왕보다 장수왕이 오래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70, 80 늙은이였는데 개도왕은 그 20,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젊은 놈 새끼가 와서 자기를 더벅머리라고 하니까 연이 받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고조를 해갖고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북위의 답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절이 안 말이에요. 완곡하게. 예, 북위 입장 올 때는 고구려 관계를 박학시킬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해석 내용들을 제가
그 역사를 찾아서 부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찾아서 있는 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문제에 돌아가게 되죠. 문제. 자, 여기 보는데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획을 보죠. 부유의 그 75페이지 돌아가서 자, 신여 고구려 원 출부여. 이 말은 뭐예요?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고는 그 온조하고 비유는 어디 나왔죠? 네,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고구려 계통, 물론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도 고구려 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여기에서 나온 게 부유의 시조인 동명을 고구려 건국자로 백제 건국자의 조상을 내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데 왜 말일까? 부유의 시조가 누구죠? 동명서왕이에요. 고구려의 시조도 고주몽의 시조가 뭐죠? 동명서왕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제가 한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충절 2번하고 3번을 잠깐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할당을 했어요. 제가 이걸 자료 만드냐고 한 3일을 고생을 했거든요. 자료 찾느냐고. 예. 자, 보통 이제 이번에 뭐냐면 부의 동명상 고구의 주몽신화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석을 보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탕리고의 왕을 모셨던 여자 시종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에서 아를 낳게 되는데 그때 쭉 내용도 있죠. 뭐와 비슷하지 지금? 고구려 동명성왕과 신화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후일까요? 부유의 동명성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동명성왕 신화가 뒤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왕충의 노명에 1차 사조가 있고 또 그걸 받은 후한세 동의열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충의 노명은 언제 만든 거예요? 후한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이거 1차 사조죠? 그러니까 오히려 후대에 조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대 내용이. 그러면 부유의 동명성왕 신화가 어떻게 조작됐는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작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고구려의 원래 신화 유형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를 거야. 아마 동명성왕이라는 신화 형태가 원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기본 구조를 딱 그 삼국사기나 그 삼국유사에서 추천하면 일단 하늘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헤브로가 있죠. 저는 헤모스 이 사람은 이제 부유하고 연결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동물을 세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시가 들어가면 일단 부유 계통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브로가 저쪽 압록강 중류였던 거기에 이제 유아부인을 잘 꼬셔가지고 그 합방을 해가지고 난 얘가 누구죠? 유아부인을 내가 합방해서 나는 누구예요? 고주몽이죠? 고주몽. 자, 그 다음에 유아부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백이죠? 하백.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때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구조 틀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동명성왕의 신화를 이 구조 틀에다가 끼워 맞추고 설명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물론 학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그 당대 했다. 그 당대 그 당시 헤브로가 끼어든 거는 보니까 원래는 그 고구려 가계도 대형 비문에 보면 천의 고주몽이 아들로 돼 있죠? 아니 아들로 됐는데 여기는 삼국유사에서는 손자잖아. 근데 강계도 대형 비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백의 외손자고. 이거 맞는데 여기 헤브로가 도중에 끼어드는 거죠? 그 끼어든 시점이 첫 번째 관점은 그 당대였다. 고구려 건국했던 당대에 해시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소순임 왕 때 만졌던 유기단칙 있죠? 유기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 때 그때 그 동명서왕의 신화를 끌어들여서 누굴 만든 고주몽이 꼭 동명서왕이라는 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됐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학자들은 언제 이제 이게 조작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소순임 왕 때
아까 6기가 6기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국 사회도를 이제 해가지고 그때 조작됐고, 근데 그게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개토이라고 때 그 기록을 보면 고주몽을 뭐냐면 동명성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추모왕이라고 하죠. 추모왕.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 명칭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후대 그 동명성왕 기사를 이때 소수림왕 때 유기가 편찬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자기 선조인 것처럼 모살냈다, 이렇게 이제 꾸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환무역조했다, 조상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랬냐? 첫 번째는 그 당시 부요적을 흡수 통합하고, 두 번째는 그 고대로부터 무슨 관념이 있었냐면 그 부역 계승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조선 계승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다. 근데 이제 북방계 역도에서는 부역 계승의식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역 계승의식을 내세운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백제가 뭘 내세웠어? 성왕이 남부역 계승의식을 내세웠죠. 남부역 국권을 해갖고 부역 계승의식을 내세웠잖아. 이것은 부여가 그 당시에 일종의 노마, 그러니까 서양에 말하는 노마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노마의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별적인 사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설명을 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나중에 또 이제 뭐냐면 동명성왕이 그 고구려의 고주몽이 아니라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부여의 건국자인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부여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백제라는 것이 부여와 고구려, 백제를 거쳐서 고구려를 한번 섞인 다음에 건너뛴 거잖아.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 백제 입장일 때는 백제는 고구려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부여의 뭐야? 직계가 아니라 반계죠. 근데 여기에서 구절을 볼 때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형제 나라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자,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고구려나 백제도 거친 게 아니라 부여가 해서 나온 우리 선조가 일부가 고구려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기에 백제를 만들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의 반기가 아니라 뭐야? 직계의식이다 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온조왕이 온조왕이 동명왕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네, 그때 대상은 고주몽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당연히? 부여의 동명성왕을 말한 거야. 동명성왕.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중국적 사료하고 또 일치돼요. 네, 이 기록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부여와 직접적 관련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고고학적으로 한번 증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계단식 돌무지 모두 아시죠? 그 서청도에 있는 성청동 3호본을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직접 관련돼 있다. 장수왕 무덤 보니까 비슷하잖아.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냐면 그 당시 이제 백제가 부여에서 내려올 때, 고구려에서 내려올 때나 하여튼 남쪽에 내려올 때 시기상 뭐죠? 기원 전후죠. 그러니까 BC 1세기에서 AD 1세기 부분인데, 그때 내려올 때 그 고고학적 무덤 형태가 뭐냐면 토광모였어요. 토광이 뭐죠? 땅을 파고 거기에다 시체를 넣고 간을 넣고 묻는 형태죠.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청동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러니까 서청동 3호부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4세기 후반부터 나왔어요. 이거 서청동 무덤에 나오는 그 외강사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비슷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점토 축전식 접속층이에요. 이건 뭐냐면 돌로 그 안을 채워놓은 게 아니라,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토로 채워놓죠. 그리고 이것은 토강 분부모, 예전부터 내렸던 것이 발전돼서 왔던 것이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그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딱 하나만 있어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디가 있냐면 서청동 3호본. 예, 이것도 4세기 후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세력하고는 관련이 없죠, 고고학적으로. 예, 그래서 학자들은 서청동 3호본이 발견됐으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발견됐으면 그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단식 돌무지 무덤, 기단식 돌무지 무덤, 그 다음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럼 앞에 있는 전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대 2개가 없어. 근데 갑자기 출현된 거야. 그러면 외부의 세력이 와가지고 거기에 진주해갖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외부 세력이 이식되었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때 이제 왕실이 부유계통이 고구려계통 바뀌었다.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무덤왕처럼 벽돌 무덤 있죠. 차용한 것처럼 별 의미가 없다. 그냥 고구려 양식을 한번 차용해서 무덤을 만들었을 뿐이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대륙백제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쪽 북쪽에 그 대륙백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북쪽에 중국 세력과 고구려 압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세웠던 무덤 형태가 이 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까지는 고대사의 미스테리예요. 이 건국세력. 근데 확실한 것은 이걸 가지고 건국세력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와 통론에서는 그걸 논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 관점하고 다른 문제예요. 교과서 시각 보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 건국세력은 이제 온조계통과 비유계통이 있는데, 자, 이들이 그 고구려에 직접 내려왔으면 성을 뭘로 삼아야 돼요? 고시로 삼아야 되죠. 근데 뭘로 삼냐? 부여시나 해시도 삼아. 해시도 부여계통이라 알 수 있듯이 부여계통의 성을 삼았다는 거. 세 번째, 부여 백제 왕의 친구가 중국 사서에 보면 어나라고 돼 있어요. 어나. 그래갖고 이거는 부여와 백제가 같은 계통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본 사서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백제 동명왕의 여기 보면 이제 그 백제 계통의 왕비에 관련된 조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쭉 돼 있죠. 도모대왕이 있어요. 백제 태제 도모대왕. 여기 도모대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도모라는 건 일본식으로 적어놓은 거죠. 한자를. 동명대왕이라는 뜻인데, 동명대왕은 누굴 뜻하냐? 온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여러 가지 정화 볼 때 이 당시 부여의 그 동명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도와 국서에서 저희는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북주에서 나왔다, 부에서 나왔다. 이걸 그 관련된 또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서왕이 사비성을 청구할 때 국호를 남부에서 고쳤죠. 근데 여기 남부에 고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방계로서 직계 고구려 대왕의식과 관련돼서 연관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당시 고구려가 부여의 건국사를 끊어져서 왜곡시켰죠. 그래서 나는 부여의 어떤 그 건국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백제도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고구려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남부에서 국호를 내세워서 그 고구려 대항한다는 어떤 체제 정통성을 마련하고 부여의 어떤 계승의식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백제 사가들, 그러니까 고대 사학자들은 백제가 고구려 내왔다고 안 믿어요. 안 믿고 되게 부여계통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통론이나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을. 자, 2번을 보면 안호왕이 죽고 야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고구려 귀족사의 내분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6세기 중반 때 후의 일이죠. 그래서 일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일본서기에 나온 내용이죠. 일본서기 때 안호왕이 죽으려고 할 때 그 당시 이제 안호왕의 부인이 세 명이 있었나 봐요.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이 있었는데, 대부인이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중부인하고 이제 소부인이 각각 이제 그 자식을 놓는데, 각각 이제 추군, 세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중부인의 추군 세력들과 소부인의 세군 세력들이 평양 안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2,000명 이상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성에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 국내가 어떻게 왕이 계승 정책들이 일어나죠. 그 왕권이 악화되고 귀족들이 강해지면서 무슨 체제가 형성되죠?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와 관련된 건 이건 아니고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장수왕이 평양청동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육전이 행해졌다. 그래서 장수왕이 제도 나라는 어렵게 되었고 대신과 호족들이 끝없이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본기에 없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백제 동송왕이 남주에 복낸 국서 내용으로서 고구려 침공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료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기 사건이에요. 자, 왜 그냥 잠깐 교재를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8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8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충자료에 보면
남제에 보낸 동서의 국서 내용들이 이제 쭉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해해. 그 당시 동서왕이 그 당시 제나라, 남조의 제나라의 국서를 보냈는데 위나라 오랑캐. 여기 위나라 오랑캐가 뭘까요? 북이죠. 오랑캐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고 그 지경에 들어오니까 경계에 들어오니 모대가 장군 사보명 참수요 그 하늘본 목나가를 파견하여 모대라는 것은 이제 동서왕 이름이에요. 그래서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오랑캐 군대를 기습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북이 군대를 누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금 백제가 물리쳤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 사실일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있죠. 왜냐하면 북이는 지금 북쪽에 있고 백제는 뭐예요? 남쪽에 있죠. 국경선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죠. 그럼 북이하고 지금 백제하고 부닥칠 리가 없겠죠. 근데 북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백제가 여기서 이제 파견돼서 물리쳤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요소 경략서 아시죠? 그 당시 이제 그 백제는 요소에 있었다. 아니면 대륙 백제 설정은 저기 대륙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싸웠던 군대는 백제 본토에 있었던 군대가 아니라 저쪽 요소 지역이나 중내지에 있었던 군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북이가 쳐들어왔던 거는 육군이 아니라 해군이었다. 수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수군은 북이 군대가 안 맞아. 왜냐면 북이는 선비족이죠. 기만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수군이 약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원래는 북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고구려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남조 사신 제나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뭘로 썼냐면 고구려 발과 썼다. 이거 나중에 뭐 후대에 잘못하고 전해진 거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야. 이제 세 번째 서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고대사 미스테리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북의 오랑캐들을 물리친 장군들 있죠. 그래서 사병명, 참수류, 그 다음에 해외군이 각각 이제 왕으로 이제 왕이나 후로 됐는데, 그들 메다왕, 법중왕, 불중호, 면중호에 임명됐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요때 임명된 지명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중국 측 사서에는 그런 지명들이 안 보여요. 메다라든지 법중이라든지 불중이라든지. 되게 보면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는 국내에 있었던 사조다. 그러니까 지명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 이제 동서왕이 남하 정책을 피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쪽을 점령하고 나서 그때 그 지역에 설치했던 군과 그 담로를 설치하면서 그때 붙여진 칭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조의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남제에 보낸 동서왕의 국서 내용 되게 중요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5번, 75페이지 들어가서 3번 문제 본데, 자, 백제 동서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 내용으로서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자, 원래는 북에 관련된 거죠. 원문을.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거 고구려와 북이가 아니라 고구려로 이게 바꿔서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고구려 백제사의 원한이 강개토 대왕의 어떤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언급됐다. 아니죠. 이미 근초공왕과 군구수왕이 그 당시 공원왕을 공격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강개토 대왕이 누굴 공격했죠? 백제를 공격했죠. 그때 왕은 누구예요? 아신왕. 예, 그래서 아신왕이 이제 강개토 대왕이 수군과 육군을 이끌고 깁스 공격해서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아신왕이 이제 강개토 대왕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강개토 대왕한테 님의 평생의 노객이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항복을 했죠. 이제 후에 이제 배신을 했지만 그게 어디 적혀있어요? 이게 삼국사기나 삼국사에 없죠? 어디에 있죠? 강개토 대왕 비문에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는데, 자, 당시 고구려는 북연의 멸망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북이와 관계를 끊고 남조와 유연과 연결, 북이를 압박하고 있다. 자, 이거는 풀려면 잠깐 이제 북이하고 고구려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90페이지를 펴보세요. 90페이지. 자, 여기 보면 자료 7번 보면 제가 이제 글씨가 엉망인데 못해 썼거든요. 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도표를 만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장수왕은 가면 외교를 했다고 했죠. 북위하고 이제 외교를 봤는데 약간의 이제 공백기가 있었는데, 자 초창기 때는 관계가 좀 좋았어. 근데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벌어졌다고 했죠? 장수왕 26년에 삭힌 아카심의 북연의 풍원이 그 망명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관계가 회복한 시기 때 북위는 세력을 확정해서 불량이라든지 멸망을 시켰고 토요국을 공격했고, 장수왕은 평양성을 천도했고, 그때 이제 북위를 전지하면서 남조와 유영과 또 동맹을 맺었죠. 근데 남조 정책을 남진 정책을 원활하게 해서 장수왕 50년에 국교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진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나제 동맹이 형성되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렇지만 유영과 남조도 계속 관계가 유지하면서 북위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죠. 근데 잠깐 이제 54년에 북위가 고구려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좀 공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공주가 지금 변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을 보내달라 했더니 사촌 동생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국과 거절. 약간 이제 그때 사이가 나빠졌고, 또 아까 전에 개도한 국서 사건 있죠. 개도한 국서 사건이 그 60년에 일어났어요. 그 연대로 470년에 일어났죠. 예, 그래갖고 그때 약간 관계가 좀 악화되고 그런 건데,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면 5번을 볼게요. 다시 75번 페이지 보죠. 자, 당시 고구려는 북연이 멸망한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북위와 관계를 끊고 남조와 유영과 연계해서 북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고구려 북연의 멸망 과정에 생긴 갈등, 북위와 관계를 끊었어요. 맞죠? 예. 그 다음 남조 및 유영과 연계해서 북위와 압박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표에 보면 왜 틀렸을까 이거? 왜 틀렸어요? 당시란 말이 틀렸죠. 당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장수왕 50년 이후죠. 아까 몇 년이에요? 장수왕 60년이죠. 네, 장수왕이니까 당시가 아니라 이전이죠. 이미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 풀 때 되게 이제 통론 정도 익히신 분들은 그냥 가면을 외우는 틀 속에서 그냥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예.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와요. 답이 1번.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푸는데 벌써 뭐가 나와요, 지금? 그 백제 건국자 문제, 동명상황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양월 즉위하는 과정 문제, 그 다음 개로한 동성 국서 문제, 그 다음에 북위하고 고구려와의 외교관계 문제 등이 이미 다 복잡하게 엉켜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료만 안다고 제대로 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걸 이제 바탕으로 KBS 역사를 찾아서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세요, 들으세요. 이게 고대사 문제 여기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그대 나왔어요. 예.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안 듣는 분들이 많은데 꼭 보시고, 저기 내포에 있으니까 꼭 목사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올릴 때 제가 파일이 안 올라가요. 그게 올라갈 때 무슨 파일만 올라가냐면 AVI 파일인가? 그것만 올리고 나머지 파일은 안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를 압축해 갖고 올리는데 잘 안 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이제 직접 받아가거나 아니면 그걸 인코딩 해갖고 전환해갖고 좀 하시거나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20번 문제를 보는데, 이 20번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설명이 좀 길어질 텐데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 지금 5분이니까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